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늘푸른 수학원 남민호 원장입니다. 겨울방학 저희 이번에 12월에 개강하는 것도 있고, 그 늘푸른 수학원 전체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에 대한 안내도 좀 같이 드릴 겸 해서 이렇게 좀 자리를 마련했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기본적으로 학원에서 수업과 관리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랑 이번 겨울방학에 어떻게 개강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 학습 동기부여를 어떤 식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 크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늘푸른 수학원 수업하고 관리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저희가 학부모님들께 강조하고 있는 건 저희 학원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초3부터 고3까지라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쓰고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학년이 많은 게 아니라 초등부 학원을 가보시면 선행을 엄청 빼거나 아니면 사고력을 정말 많이 하거나 하는데 그게 중학교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했던 커리가 그대로 중등부로 이어지지도 않고요. 똑같은 이유로 중학교 때 열심히 선행을 나간 게 고등학교 때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는 초3부터 고3까지라는 게 전체 커리큘럼을 놓고 아이들을 같이 관리하고 있고요. 각각 부서에 맞게끔 이 특화된 프로그램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시점에는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을 예비 중1이라 그래서 중1로 중등부 선생님이 지도를 하고 있고요. 중3 아이들을 예비 고1이라 그래서 고등부 선생님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준별로 편성된 거는 비슷한데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초등부나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영재반, 특목반, 그리고 그 아래 스카이반, 그리고 수준별 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초등부는 아무래도 이제 진도가 아이들 수준은 괜찮은데 진도가 안 돼서 합류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규 합류반을 두고 있다면, 중등부는 저학년일 때 개념을 충분히 놓지 못했기 때문에 과정을 못 따라가는 친구들을 위한 개념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부는 좀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상위반은 스카이반으로 두고 있는 것 맞고 수준별 반이 있는 것도 똑같지만 이 주변의 메인 학교인 위례고, 한빛고, 덕수고, 보인고, 문정고, 효성고 등등의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별 반은 따로 편성해서 내신 최적화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학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우선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재반, 특목반, 스카이반, 그리고 수준별 반도 여러 가지 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목표가 조금씩 차이가 있고 이 레벨에 대해서는 나중에 진도표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등부도 비슷한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개념반의 차이가 있고 수준별 반이 내신 대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도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주 3일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4시부터 6시 25분 반이나 6시 30분부터 8시 55분 반 1부, 2부로 구성돼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주 3회 70분 2교시로 월수금 또는 화목토로 운영하고 있고요. 중등부도 완전히 똑같지만 수업 시작 시간이 주중에 5시 15분부터 시작되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 시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중등부는 내신 대비 기간에 담임 선생님이 모든 수업을 맡아가지고 아이들 내신 관리를 하는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학부모님들께 자주 보여드리는 게 이건데요. 학년별로 아이들이 느끼는 수학 학습 부담 그래프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이 구간, 네, 저희 흔히 수학 포기 구간이라고 좀 쉽게 말씀드리면 되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요. 이 구간이 정말 고등부 넘어갈 때 아이들 느끼는 부담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실제로 아이들 대상으로 수학을 어려워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저학년일 때는 수학이 어렵다는 친구가 절반이 안 되거나 절반 정도 된다면 고등부는 대부분이 수학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담이 있는데 제가 이 그래프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혹은 중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진도를 나가서 이 확 올라가는 거를 꺾고 차근차근 다지는 이거를 저희가 선행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하게 선행은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데요. 장점은 나중에 아이들이 못 따라가거나 힘들어하는 부분을 미리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다져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자기가 중학생인데 고등수학을 못한다고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해버리는 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단점이라 저희도 매우 조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고1이 되는 친구부터 그 아래까지는 전부 이 2022 개정교육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교과가 공통수학이고요. 2학년 때 배우는 게 대수와 미적분입니다. 그리고 2, 3학년에 걸쳐가지고 선택하게 되는 과목이 확통, 기하, 미적분 2입니다. 이름이 약간 쭉 바뀌게 했습니다만 저희 고1 이하라면 여기까지 배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으로 배우고 나서 어떤 걸로 수능 보냐면 고2 때부터 이 선택 과목까지 대수, 미적분원, 확통으로 모든 아이들이 수능을 보게 됩니다. 네, 어쨌든 이런 발판을 나가고 저희의 목표는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다져주는 건데 초등부의 연관 커리큘럼을 한번 보시면요, 빠르게 시작한 친구, 초3 때부터 선행을 천천히 시작한 친구는 저희 그냥 간단한 겁니다. 한번 배우고 반복하고 새로운 거 나가고 배우고 반복하고 새로운 거 나가면서 그냥 배우고 반복하고 배우고 반복하고 배우고 반복하고만 한 번도 뒤로 가는 거 없이 쭉 나가기만 해도 초등학교 6학년 때 고등수학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 저희 커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원래 이 정도 진도를 뽑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학교 때는 이것만큼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때 진도를 잔뜩 벌어놨기 때문에 중학교 때 내신 대비를 해가면서도 진도를 쭉쭉 뽑아서 어느 정도냐면요, 중학교 2학년 때 수능을 칠 수 있을 정도의 진도가 확보되고 중학교 3학년 때는 반복해서 수능을 볼 수 있을 정도까지 진도가 확보됩니다. 사실 이걸 보여드리면 비현실적인 커리큘럼이라고 어머니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한 번도 후퇴하는 거 없이 진도가 계속 나가는 건데 저희가 이런 반을 운영하고 있고 그 반을 저희가 영재반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지금 예비 중1, 현재 초육 아이들이 여기를 배우고 있고요. 현 중1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현 중3 아이들이 수능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예비 중3 아이들이. 실제로 가장 최근에 초6 아이들이 요 고1 6월 모의고사를 봐서 2등급을 2명 나왔고요. 고2 모의고사를 봐서 현 중1 아이들이 고2에서 2등급, 그 다음에 수능을 봤는데 수능은 아무래도 재학년하고 다르게 재수생들의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1, 2등급까지는 아니지만 현 중2 아이들이 이 정도 등급에 들어갈 정도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잠깐 자랑을 좀 했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나가는 거는 비현실적이고요.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통은 이 정도로 중학교 때부터 선행을 진행해서 빠르게 나가면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행을 조금 나갔으면 더 빨리 나가거나 좀 다질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평범하게 수학을 그냥 보통 하는 친구고 선행을 늦게 시작했으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고1 과목인 공통수학 1, 2를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어머님들이 조금 욕심을 내서 그동안에 지도를 시키셨으면 어디까지 끝나냐면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과목인 대수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내신 대비 포함해서요, 중학교 내신 대비. 여기까지 하면은 솔직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선행을 무조건 많이 나가야 되는 건 아니고 애가 잘하면 나가는 게 좋은데 어디까지 나가면 좋냐면 저희는 대수까지 나가면 좋다라고. 왜냐하면은 공통수학 1, 2는 누구나 3학년 겨울방학에 또 한 번 더 하게 될 건데 대수가 어려운 과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정말 이번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애들이 힘들어하는 지수, 로그, 삼각함수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잔뜩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게 대수 파트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한번 나가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진도표가 저희가 나눠 드렸는데요. 진도표 뭐 학년마다 다 여러 레벨이 있습니다만 이 진도표 보시는 법 잠깐 말씀드리면 이 해당하는 반명하고 요일하고 수업 시간은 밑에 아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나가고 있는 진도와 심화 과정으로 나가는 교재 진도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는 예비 학년 기준이니까 현재 아이가 1학년이면 여기 중2, 중등 1 정규반이라 되어 있는 이 진도표를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까지가 아니라 저희 고등부까지 모두 진도표가 있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확인해 주시고요. 고등부 레벨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등부는 중등부, 초등부와 다르게 스카이반을 최정점으로 최상위권 입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수준별 반 운영은 비슷합니다만 학교별 반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주변 학교는 정말 학교마다 다 개성이 있습니다.
어디는 뭐 너무 어렵고 어디는 너무 쉽고 어디는 시험을 너무 특이하게 내고 어디 시험 범위가 괴상하고 이런 학교마다 특징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각각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고등부 수업 시간은 주 2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루에 3시간 반씩 이렇게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수업 시간 잡고 또 주말까지 해서 월토, 화토, 수일, 목일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 부담 그래프를 보여드렸죠. 요 시기를 맞이하는 친구들은요, 똑똑한 친구, 정말 수학에 여유가 있는 친구라 할지라도 자기 할 때는, 자기 공부할 때는 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요거 중학교 이 수업 과정을 이렇게 이만큼 정도밖에 못 나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렇게밖에 못 나가는 게 중학교 내신 대비도 내신 대비지만 중학교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양 자체도 차이가 납니다. 난이도도 높은데 절대적인 양 자체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실제로 아무리 수학을 잘해도 자기 학년 거를 그 학년에 안 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지금 이제 예비 고1이 되거나 고2가 되거나 고3이 되는 아이들이 겨울방학에 1년치 선행을 나가게 됩니다. 한번 나가서 그 다음에 여름방학에 2학기를 또 한 번 이렇게 다져주게 돼서 이렇게 진도를 꽉꽉 채우게 됩니다. 이게 고등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신 대비는요, 이런 식으로 방학 때 개념 한번 시키고 학기 중에 심화 한번 시키고 시험 보기 3주 전에 내신 대비를 기출 중심으로 시키고 내신 대비 때마다 주말에 아이들 모의고사 풀리고 실제 OMR 시키고 나머지로 시험 보기 전날에 또 불러서 직전 보충까지 하고 있는 게 저희 내신 대비 프로그램입니다. 내신 대비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텝 1의 이렇게 주요 유형이나 스텝 2 기출이나 그리고 서술형 문제는 동영상 강의까지 볼 수 있게 다 준비해 놓고 있고요. 특히나 요새 중학교는 교과서 창의력 특이 유형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 교과서를 합쳐가지고 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말 모의고사는 이런 식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아이들 불러가지고 시험 보고 유형 풀리고 틀리면 보강하고 하는 식으로 특히 OMR 카드까지 똑같이 써서 시간 관리까지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학교별로 출제 경향 분석인데요. 이 출제 경향 분석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 학부모님께 제공을 해드리는데 이거는 나중에 간담회나 이런 데 오시면 저희가 학교별로 다 제공해 드릴 겁니다. 실제 뭐 고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시험 난이도가 어땠다, 어떤 식이 출제가 되었다 이런 걸 다 정돈해가지고 학부모님께 또 제공하고 저희도 내신 대비 교재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고요. 실제 이거 한번 보시면 올해 중학교 2학년 1학기 친구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기 때 보면 난이도가 이런 좀 차이가 났습니다. 올해 특징이라면 서울은 여전히 어려웠고 송예중은 거의 서울에서도 어렵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난이도를 높였고 서울중도 갑자기 난이도를 좀 높이는 일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에 대한 정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학과인데요. 저희 과학 같은 경우에는 연간 수업이 그냥 깔끔합니다. 시작했어? 중학교 물화를 빨리 하자. 너 잘하네? 고등학교 물화 들어가자. 혹은 중학교 생명과학, 지구과학 들어가자. 이렇게 출발하고요. 이게 끝나면 통합과학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현재도 여전히 고등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고등 물리학과 화학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연습시키고 다시 통합과학 심화를 시킵니다. 여기까지 이 정도 커리를 나갈 수 있는 친구는 중3 때 저희가 과학고 입시 대비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과학을 늦게 시작해서 중학교 1학년 때 시작을 했으면요, 마찬가지로 중학교 물화를 빨리 끝내고 생지를 끝내고 통합과학을 돌리고 반복을 시킵니다. 너 늦게, 그럼 나 중2 때부터 시작했는데 해도 마찬가지로 중2, 3 물화를 시키고 통합과학이 들어갑니다. 계속 통합과학을 저희가 커리큘럼의 중심에 놓고 있는데 요 또한 2022 개정교육과정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1학년 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배우게 될 과목은 1학년 때 통합과학과 과학탐구 실험을 배우고요. 2, 3학년 때 선택으로 물화, 생지나 아니면 저런 세세한 부분들을 골라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듣고 수능을 어디서 보냐면 여기서 수능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1학년 내신과 수능이 핵심이 공통 통합과학이어가지고 저희가 통합과학을 중학교 때 반드시 끝내고 다지고 갈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통합과학 수능 출제 문제가 발표가 됐습니다. 샘플이 나왔고요. 저희가 정말 관심 가지고 있는 게
아니 통합과학 가지고 수능에서 변별력을 어떻게 가지지를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그 샘플들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출제했는지 발표가 되긴 했습니다. 뭐 홈페이지에도 있고 뭐 저희 학원 게시판에도 있으니까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다만 이 정도 난이도로 실제 수능을 낼 경우에는 변별력이 너무 없다, 이대로는 수능을 볼 수 없다가 저희 과학 선생님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커리큘럼의 중심이 통합과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학부모님께도 추천드리는 건 애가 과학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조금의 여유가 있으면 중3 졸업하기 전에 꼭 통합과학 1, 2는 마칠 수 있게 좀 잡아주시면 고등학교 갔을 때 좀 여유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합과학은 중학교 과학의 심화판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서 중학교 때 들어두면 중학교 내신에도 저희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고등학교 때 과학과 연관 수업은요, 1학년 때는 이렇게 통합과학 들어가고 선택 과목 여유가 되는 친구들은 선택 과목을 추가를 하고 2, 3학년 때는 내신 과목인 선택 과목을 열심히 듣게 됩니다. 그리고 틈틈이 통합과학을 모의고사로 공부를 시킬 거고요. 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과학 안내문에 있는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오늘 와주신 분들께는 따로 다음 주쯤에 또 한번 과학 안내 문자나 이런 필요한 부분들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수업은 잠깐 말씀드렸고요. 저희 관리 프로그램은 크게 6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출결 관리는 저희가 담임 선생님이 출결을 곧바로 확인하셔서 10분 안에 어머니들께 전화를 드립니다. 저희가 뭐 문자 보내거나 앱으로 할 경우에는 놓치거나 사고가 날 수 있어서 직접 저희가 전화를 다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당일의 기록을 저희가 출결 기록으로 어머님들이 확인하실 수 있게 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석할 경우에는 사유 확인하고 부득이한 결석은 보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담 같은 경우에도 한 학생을 3주 동안 상담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꼭 신경 써서 아이들을 지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단위 상담도 중요한 시험 기준으로 해서 아이가 선행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직접 하는 상담인데, 학교생활기록부, 중학교 때 학교생활기록부가 잘 되는지, 우리의 입시가 맞는지 궁금하시면 학원에 연락 주시면 직접 어머님 뵙고 입시 관련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제일 중요한 시험인데요. 저희 시험은 크게 3가지로 매주 보는 주간 테스트,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단원 테스트, 분기 끝날 때 보는 반배치고사를 3개를 보고 있습니다. 주간 테스트는 학년마다 조금 다르게 난이도나 뭐 문제 출제하는 범위를 좀 다르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틀린 문제를 이렇게 저희 학원 노트에 넣어서 틀린 걸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결과도 어머니들께 문자, 이 앱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만 점수가 너무 안 좋을 경우에는 발송을 안 하고 있고요.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가끔 너무 놀라셔가지고 저희가 직접 전화로 어땠고 보관까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앱은 저희가 통통통을 사용하고 있고요. 요 나중에 학원 등록하실 때 안내를 다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런 시험을 치고 나서 결과를 보내드리고 혹은 학생과 상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매주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아이들이 정말 예민한 부분인데요. 자기 이름이 이렇게 한번 붙으면 쪼르르 달려가서 사진 찍고 있습니다. 특히 매번 1, 2등 하는 친구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고, 오랜만에 3등한 친구는 이렇게 사진 찍어서 어머니들께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매주 붙이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관심 가지고요. 이게 쌓여가지고 월 우수자도 게시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단원평가나 반배치고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크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다 합쳐가지고 매 분기 끝날 때 이런 식으로 학부모님께 성적표를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 어땠고, 뭐 그동안에 어땠으며, 뭐 과제 미흡이나 지각이나 이런 게 어땠는지 말씀드리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이 시험은 저희가 매 분기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뿐만 아니라 저희가 추가로 정말 신경 많이 써서 진행하는 시험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바로 모의 수능과 모의 전국연합 학력평가입니다. 사실 늘 푸른 수학원 시험에서 90점입니다 하면 어머니들이 안 믿으십니다. 특히 위례에서 1등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사실 저희가 송파나 광진이나 비교해도 절대로 아이들이 뒤떨어지지 않지만 믿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원 시험을 전 캠퍼스 동시에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 실제로 봤던 수능과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그대로 아이들이 치러가지고 그 결과도 같이 게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특목반뿐만 아니라 일반반 친구들도
이 고등과정이 진도가 나가면 그 진도 맞춰가지고 주기적으로 시험을 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몇 등급에 들어갔고 점수가 어땠는지 이런 얘기를 다 밖에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신 대비와 동영상 강의는 아까 말씀드려가지고 이거 좀 간단하게 좀 넘기고 동기부여 프로그램은 조금 이따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오신 이유 요 겨울방학 프로그램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잠깐 시간을 빼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현재 초등부는 70분 2교시로 1부, 2부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학이 되면은요, 앞타임에 특강을 넣지만 정규 수업도 이렇게 조금 늘리게 됩니다. 130분씩 늘려가지고 수업마다 3시간씩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타임에는 140분 특강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등부도 이 운영하는 수업 시간은 똑같습니다. 1부, 2부는 동일하게 운영되고 앞에 특강이 들어가고요. 수업 시간은 4시부터 7시, 7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3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강에서 차이가 좀 나는데요. 초등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커리큘럼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커리큘럼에 이 딱 3개월마다 분기에 맞춰서 진도를 충분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초등부 특강 같은 경우에는 진도를 억지로 많이 빼는 특강보다는 그때그때 아이들이 듣기 가장 좋은 특강들을 골라가지고 6학년이나 중등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겨울방학 이 긴 시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1월, 2월 나눠가지고 두 학기 과정을 들을 수 있는 특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 중학교 1학년 1학기 전체가 아니라 이 특정 파트,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만 뽑아가지고 지도하는 이런 특강도 있으니까 초등부 특강 참고해 주시고요. 반면에 중등부는 진도를 나가기가 초등부에 비해서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 내신 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진도를 쭉쭉 빼기가 어렵고 반복할 여유도 없어서 결국에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중등부 특강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그냥 학기별로 배우는 특강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1학년 지나간 학기가 좀 부족한 친구들을 위한 연산 특강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같은 특강인데 1학년 과정, 2학년 과정 나눠서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는 이유는요, 교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정 교육 과정이 2015인 친구들 중2, 예비 중2, 2022인 친구들이 예비 중1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나눠서 개정 교육 과정에 맞춰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강들 말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3학년 2학기 과정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 학기 중에 양이 좀 적다 보니까 회차를 좀 짧게 해서 가져가거나 아니면 공통 수학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지도하는 방식으로 그냥 대충 이 회차를 맞추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만큼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수학도 다양한 특강들이 깔려 있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학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수업에 연계해가지고 정규 수업에 배우는 교재로 그대로 특강을 넣어버려서 수업 시간을 확 늘리는 그런 특별한 반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활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 마찬가지로 30분 이렇게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앞 시간에 특강을 길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4시간 특강, 4시간 정규 수업으로 아이들 필요한 걸 좀 지도하고 있는데 고등부 특강 같은 경우에는 1학년 특강, 2학년 특강, 3학년 특강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보여드렸던 이 커리큘럼처럼 이 겨울방학에 이 1년치 진도를 좀 뽑아야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규 수업, 연장 수업과 특강 수업을 좀 연계해서 지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고1은 아무래도 타학년에 비해 여유가 좀 있다 보니까 아이들 현 진도에 맞춰가지고 다양하게 과정들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2 아이들은 당장에 필요한 수학 1에 집중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특이학교들, 덕수고나 효성고 같은 경우에는 고2 때 무조건 확통을 골라서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따로 깔아주고 있습니다. 고3이야 말할 것도 없이 파이널로 필요한 것들 계속 문제풀이를 지도하고 있고요. 이 특강도 마찬가지로 저희 특강 안내문에 자세하게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혹시 궁금하신 점은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과학 특강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학기별로 깔려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중학교 물화만 뽑아가지고 빨리 끝내버리는 중학교 물화 특강이나 아니면 통합과학 단기 완성 특강이나 아니면 화학 1은 화학 1인데 애들이 어려워하는 파트만 골라가지고 양적관계
양적 관계 파트만 운영하는 그런 특강도 있습니다. 저희 정규 수업, 모든 정규 수업에 앞뒤로 셔틀버스가 운영이 되듯이 방학에도 앞뒤로 모든 셔틀버스가 운영하고 있고요. 이 셔틀버스 노선표를 참고해 주시면 어디에서 타는지 시간이나 이런 것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학기 중이라 그 방학 셔틀 시간표는 없고요. 나중에 12월 말 1월 초에 셔틀버스 나오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 특강 시간을 보다 보면 어머님들 이 시간을 보시다 보면 근데 우리 애가 뒷시간이면은 여기 좀 뜨네 혹은 뭐 일부 이렇게 하고 왔는데 조금 허전하네 라는 생각이 드실까봐 저희 학원에서는 자습실 프로그램을 방학 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 저희 방학 특강 시간에 연계해서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 그 특강과 무조건 맞춰서 다 들을 수 있게 시간이 깔려 있고요. 본관, 이관 할 거 없이 아이들이 듣기 자습하기 좋은 위치에서 다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냥 와서 자습하고 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 상주하고 있는 감독 선생님이 질의응답도 하시고 아이들 떠들지 않게 학습 분위기 만드는 데 집중하고 계십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거죠. 어머님들이 보내셨으면 우리 애가 실제로 하고 왔는지 이렇게 문자를 바로바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입실 시간, 퇴실 시간 어떻게 하고 갔는지, 자습 태도는 어땠는지 이렇게 문자까지 해서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방학 때 많이 지금 아이들 자습실 보내주시고 저희 이용 우수 학생들은 뭐 게시도 하지만 아이들 문화상품권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장 가까웠던 여름방학에 저희 자습실 이용한 친구들인데요. 엄청나죠? 이게 진짜 엄청난 게 저희 방학 수업이 9일이었습니다. 아이들 자기 오는 날이 9일인데 물론 하루에 왔다 갔다 한 것도 있지만 이용 횟수가 엄청나고 시간도 거의 77시간씩 이렇게 자습을 하고 갈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고 갔습니다. 심지어 이 친구들은 특강도 들었던 친구인데 자습을 열심히 하고 갔고요. 이게 아마 충분히 아이들의 성장의 기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아까 저희가 제일 신경 많이 쓰고 있다는 동기부여 프로그램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동기부여는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적, 동기, 상담, 그리고 입시 이렇게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적인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었던 이런 식으로 게시를 하면서 계속 자극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학교도 좀 붙여가지고 다른 학교 아이들도 볼 수 있게 계속 같은 학교 아이들이 좀 동기부여 받을 수 있게 지도하고 있고요. 이런 아까 보여드린 시험 외에도 서술형 백제 같은 거 아이들이 예비 중일 아이들이 서술형 준비하는 그런 노트도 나중에 시험을 봐가지고 잘하는 친구 이렇게 게시해주고 있고요. 이런 반배치고사 때 어땠는지 이런 식으로 아이들 성적도 다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잘한 것들도 계속 게시를 하면서 아이들 자극을 계속 좀 주고 동기부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내신 대비 기간에 보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위례뿐만 아니라 송파, 위례, 광진 아이들 전체 상위권 명단이나 상위 반 평균도 이렇게 게시를 하면서 아이들 더 관심 가지고 위례 우리 할만하네, 보시다시피 잘했죠, 이런 거 계속 강조하고 아이들 명단도 상위권 이렇게 붙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반배치고사에서 송파, 위례, 광진 합쳐가지고 이런 평균과 아이들 위치를 알 수 있게 지도하고 있고요. 이거 말고도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진행되는 늘 푸른 수학 병시대회 이런 식으로 시험도 보고 1년에 2번 보고 성적표 이렇게 나가면서 이런 시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자극을 주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동기부여고요. 두 번째는 상담입니다. 저희가 반배치고사를 보고 나면 반배정에 대한 상담을 담임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시고요. 학교 시험을 보고 오면은 마찬가지로 결과와 시험지에서 네가 뭘 틀렸는지를 보고 같이 상담을 꼬박꼬박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이가 적응이 힘들거나 특이 상황이 있을 경우에 학습 상담을 진행하면서 계속 동기부여와 아이들 끌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담임제, 부담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님 상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주에 한 번씩 전화를 꼬박꼬박 드리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궁금하신 부분 대면에서 상담할 수 있게 매 학기마다 이렇게 학부모님 개별 상담을 운영해서 직접 뵙고 아이들 그동안에 있었던 성적표 다 보여드리면서 상담하는 그런 시스템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아이들 이런 입시 동기부여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1년에 2번씩 이렇게 아이들 대상으로 입시와 교육과정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학생 설명회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다양하게 학년마다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잠깐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는지 샘플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런 식으로 대입의 요소가 뭐가 있고 뭐가 잘하는 친구는 뭐를 노리면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니네가 어떤 과목을 고르냐에 따라서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뭐 좋은 대학교를 많이 보는 고등학교가 어디고 어디가 유리한지 이런 얘기들, 그리고 실제 외국어고 같은 이런 학교에서는 면접 질문이 어떤 게 나왔는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입시 대비에 대한 내용, 끝으로 중학교 때 학교생활 기록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 항목인지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수행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이게 학교마다 퍼센트가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지만 중간 기말도 좋지만 수행평가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행평가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학생 설명회에 담아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학원에 보내지 않은 학부모님이시라면은 이게 빨리 보내주시면 좋은 게 다른 게 아니라 다음 주부터 학생 설명 일정이 또 잡혀 있습니다. 이번엔 또 아마 그동안 바뀐 입시하고 2028 대입 같은 거 내용을 좀 담아서 진행할 것 같은데, 현재 고2, 고3 아이들 대상으로 한 대학교 입시와 중학교 1, 2, 3학년 예비 고1 학생들을 이용한 고입과 대입 설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 입시 동기부여가 저희 캠퍼스 투어입니다. 저희 이제 1년에 원래 2번 갑니다만 이게 코로나나 이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아직까지 20번 정도밖에 못 갔는데, 19번까지밖에 못 갔는데 조금 더 많이 갈 생각이고요. 예비 중1부터 아이들 신청해서 선착순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잠깐 영상 좀 보여드리면요, 이런 식으로 최근에 갔다 온 게 저희가 올해 봄에 고려대학교를 갔다 왔고요. 보시다시피 학원에 이렇게 아이들 모여가지고 저희가 셔틀버스로 인솔해서 거기 대학생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학교 안까지 들어가고 아이들 식사도 제공하면서 그 모든 경비 학원에서 대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학습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기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입시대비 프로그램을 고등학교 입시대비와 대학교 입시대비를 각각 나눠서 지도하고 있는데, 입시대비 고등학교는 제가 직접 맡아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기 학교생활 기록부 분석, 자기소개서 지도, 모의 면접까지 다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 북가고 저희 학생 한 명 합격했고, 또 이제 하나고 외대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1차는 다 통과했고요. 이제 면접 통과해서 하는 거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입시대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 입시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이 학교생활기록부를 1학년 때부터 쭉 관리해주는 SAC라고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중요 포인트마다 컨설팅을 해주고 입시 컨설팅이 있고, 그리고 고3까지 다닌 저희 3학년 재원생을 위한 무료 정식 컨설팅도 있고요. 그리고 수리논술로 좋은 데 가기 위한 친구들을 위한 수리논술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올해 입학한 저희 이 서울대 위례 캠퍼스에서 서울대 고대 연대 들어간 친구인데, 어머님들께 인사드리기 직전에 1시간 전에 서울대 수시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요. 내일 본격 발표인데 일단 한 명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제 꾸준하게 소식도 들리면 다시 또 들려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저희 올해는 아직 발표가 안 됐으니까 저희 최근 4년간 친구들 합격 면담 보여드리면, 너무 빠른데요. 네, 합격 면담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잘 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고입과 대입뿐만 아니라 저희 초등학생이나 웬만하면 좀 고학년일수록 좋습니다. 중학생 고1까지 아이들을 위한 진로 적성 검사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따로 한번 신청해서 받아보시면 좋은데, 제 거 샘플입니다만 저는 요즘 검사를 꿈꾸고 있는데 법학 계열의 전공이 적성이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자연과학이나 이런 쪽으로 제 전공이나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어서 일찌감치 꿈을 접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사실 잘 골라서 간 편이고요. 이게 뭐 다는 아니지만 참고해서 아이들과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외에도 특목고 적합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렇게 내신이나 논술이나 어떤 게 교육 방식이 혹은 입시에 유리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조금 고학년일 때 받아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있다 말씀드리고요. 이런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머님들 모시고 하는 설명회도 1년에 정말 많습니다. 거의 매달 목요일마다 이런 굵직굵직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학원 전체 프로그램과 과학 프로그램, 방학 프로그램, 그리고 동기부여 프로그램까지 말씀드렸고요. 오늘 개강 설명회 안내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